안녕하세요. 석정초등학교 왕영 친구들 실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실과 새로운 단원을 교과서를 오랜만에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함께 보시면은 옷 입기와 의생활 예절이라는 것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옷과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에 한번 배운 적 있었죠. 그때는요, 옷 입기가 아닌 옷 정리하기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오늘 옷을 직접 입는 것과 그리고 옷을 입을 때는 우리가 예절이 필요합니다. 때와 상황에 맞는 옷 입기가 필요한데요. 자, 오늘은 우선 옷을 왜 입는가, 옷의 기능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옷은요,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자, 의 의식주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겠죠? 자, 의식주란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요구되는 세 가지를 말하는 건데요. 의식주는 자, 옷, 음식, 주, 집, 요 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옷이 가장 중요도가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옷이란 것은 음식, 밥을 먹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고 생활을 한 집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왜 이런 옷이 음식과 집만큼 중요한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8쪽을 보시면요. 어떤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사진에 다양한 종류의 옷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네요. 이 옷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내가 여행 가고 싶은 곳을 빈칸에 적고요. 그 장소에 맞는 옷을 골라 표시해 보자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장소를 먼저 골라야 하고요. 그 장소에 맞는 옷을 고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요. 우리가 여행을 가는 장소마다 그 국가나 또는 도시의 날씨가 굉장히 우리나라랑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기후에 맞는 옷을 챙겨가야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사계절이 있고요. 현재 지금 겨울이죠. 자, 그래서 겨울이니까 겨울옷만 잔뜩 챙겨가야지 해서 두꺼운 옷만 챙겨가는데 만약에 여행지가 뭐 굉장히 더운 곳 어디가 있을까요? 뭐 동남아 뭐 아니면 유명한 뭐 하와이 자 이런 곳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하와이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와이는 1년 내내 더운 나라입니다. 적도 지방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아니라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여름인데요. 자, 왜 하와이가 계속 여름인지는 아마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와이 같이 1년 내내 더운 나라에 간다고 하면은 요런 반바지, 반팔, 요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수영복,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는 요런 건 안 되겠죠. 운동화, 아니면 샌들도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햇볕을 막아줄 뭐 이런 모자도 있으면 좋겠네요. 여기도 모자가 있군요. 자, 이런 식으로 옷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양말도 이런 두꺼운 양말 이거 오는 거 말고요. 발목 양말 이런 거를 선택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반대로 이번에는 겨울 지금 우리나라도 겨울이지만 1년 내내 더운 곳에 한번 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시베리아 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시베리아도 계속 추운 곳이죠. 그런 데를 갈 때는 요런 거, 긴 양말, 털장화, 패딩, 장갑, 뭐 이런 것들을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선 옷 입는 것이 뭐에 따라 바뀐다? 계절이라든지, 날씨라든지, 또는 뭐 기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뀐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89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89쪽에서는요, 옷의 기능에 대해서 배우네요. 옷의 기능. 자, 우리 옷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것도 있겠고요. 옷을 안 입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창피하겠죠? 발갑고 돌아다니면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서 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면서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옷의 기능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옷은 몸을 가리거나 보호하기 위해 입는 모든 것으로.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선생님이 옷과 관련돼서 공부를 하면 이런 질문들이 많이 받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가 뭐 티셔츠나 바지나 이런 것들은 옷인 것 같은데 모자, 장갑, 양말 이런 것도 옷에 포함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옷 쪽에 보시면 셔츠, 바지, 외투뿐만 아니라 속옷, 양말, 모자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옷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이런 것들에다가 속옷, 양말, 모자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또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보호의 기능 그리고 표현의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총 두 가지 기능이 나오네요. 보호와 표현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호랑 표현이란 것만 봐도 기능을 대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서 이 보호랑 표현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옷을 통해서 발현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자, 펜이 말을 안 듣네 오늘따라. 보호하고 청결과 체온을 유지하며 일의 능률을 높여줍니다. 또한 직업, 개성, 취향, 예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있는데요. 앞에서 옷의 외부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청결과 체온을 유지한다. 요게 아마 이건 것 같고요. 뒤에 직업, 개성, 취향, 예의를 표현한다는 게 이 표현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외부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옷을 안 입고 다니면은 주변에서 뭐 나무라든지 이런 걸 긁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발도 만약에 옷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은 신발을 안 신고 돌아다니기에는 현대 사회는 너무 바닥에 뭐가 많죠. 생각해보면 현대라고 해서 꼭 신발이 필수적인 건 아니네요. 바닥이 포장이 안 돼 있어도 흙바닥이어도 맨발로 다니면 좀 그렇겠죠. 이런 식으로 신체를 보호한다. 또한 청결과 체온을 유지한다.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입지 않으면 춥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청결을 유지한다. 자, 옷이 청결을 유지한다. 어떤 걸까요? 밑에 예시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자, 밑에를 한번 보시면은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땀이나 분비물을 흡수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기후 변화에 따라 체온을 조절해 줍니다. 예시로 나와 있는 게 속옷이네요. 속옷. 우리가 여름에만 땀을 흘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몸은 활동할 때마다 조금씩 땀을 흘립니다. 특히 잘 때도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럴 때 땀이 옷이 없다면 땀을 배출할 수 있는 옷이 아니라고 하면은 몸에 그 땀 기운이 계속 남아 있겠죠. 뭔가 끈적끈적하고 뭔가 약간 소금기스러운 그런 게 남아 있을 텐데요. 이런 속옷들을 잘 입어주면은 좀 더 우리 몸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운동할 때 기능성 티셔츠라고 해서 운동할 때 특히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땀을 배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성 티셔츠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운동할 때 요새 타이즈도 많이 입죠. 딱 달라붙는 스타킹처럼 생겼는데 뭔가 스타킹이랑 약간 다른. 요새는 남자들도 운동할 때 바지 타이즈를 많이 입더라고요. 선생님도 주말에 원래 운동을 꾸준히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바지 타이즈를 왜 입는지 좀 알 것 같더라고요. 다리에 땀이 엄청 나는데 그 오금 부분이라고 하죠. 그 무릎 뒤쪽에 접히는 부분. 그쪽에 자꾸 땀이 차서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바지 타이즈를 입으면은 이 피부가 좀 더 땀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뽀송뽀송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요 두 예시도 한번 말 나온 게 볼까요? 자, 방화복, 우주복과 같이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줍니다. 이런 건 좀 특수한 경우겠죠. 이 소방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방관들이신데 글씨가 너무 안 예쁘죠?
소방관들은 이제 고온, 특히 불과 맞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온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는 방화복을 입어야 되고요. 그 우주복, 우주는요 공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주입해 줄 수 있고 또 기압을 유지해 줄 수 있는 특수한 우주복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하게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 옷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의 능률을 높여준다. 일의 능률. 어떻게 일의 능률을 높여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화복, 우주복도 있겠지만 더운 곳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땀 배출이 좋은 옷이나 아니면은 추운 곳에서 일할 때는 체온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옷을 입고 일을 해야 일의 능률이 올라가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 보호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한번 표현의 기능도 한번 알아보죠. 자, 이어서 여기 보면요. 자, 직업, 개성, 취향, 예의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실제 예시를 보도록 하죠. 요게 어떤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요게 바로 그 예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경찰복, 군복, 교복과 같이 역할과 직업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경찰에게 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을 때 경찰이 그냥 우리처럼 평상복을 입고 다니면은 누가 경찰인지 모르겠죠. 하지만 이렇게 경찰 제복을 딱 입고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든 아, 저 사람이 경찰관이구나. 우리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때 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군인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표현의 기능도 있긴 하지만 군복에는요 요 보호의 기능이 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위장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교복으로 학생의 신분을 나타내 준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표현의 기능 중에서 아마 이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어울리는 옷처럼 개성을 표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패션을 옷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옷을 다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사주는 옷들에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옷을 살 때 여러분들이 번 돈으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옷을 그때는 사서 여러분들의 개성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성을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나만의 어떤 패션을 꾸미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한 패션 또는 어떤 특정한 브랜드들을 가지고 개성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격식을 갖춘 옷차림으로 상대방의 예의를 표현합니다. 돼 있는데 우리가 격식을 갖추는 또는 예의를 갖춰야 되는 어떤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이라든지 또는 뭐 장례식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 나중에 회사 뭐 면접 보러 갈 때라든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중요한 어떤 중요한 자리 그 외 뭐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결혼식에 갈 때는요, 우리가 차려입고 가야 됩니다. 차려입고 간다는 것은 예의를 갖춘다는 의미인데요. 결혼식이란 게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생일대 이벤트이기 때문에 거기 대충 뭐 슬리퍼 신고 반팔 반바지 입고 그런 식으로 결혼식에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겠죠. 요새는 이렇게 옆에 있는 것처럼 결혼식 때 정장을 입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차려입어서 뭐 셔츠에 뭐 바지에 깔끔한 신발 이런 식으로 차려입고 가긴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갈 때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결혼식에 갈 때는 화려한 화려한색의 옷은 피해야 됩니다. 이것도 어느 꼭 정해진 규칙은 아니지만 일종의 예의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에서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신랑과 신부죠. 그 중에서도 어떤 신부가 가장 주인공이기 때문에 결혼식에서 가장 돋보여야 되는 사람은 신부예요. 따라서 신부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화려한 색은 하객들이 입고 가지 않습니다. 신부는 그날 대부분 어떤 옷을 입죠? 바로 이걸 입습니다. 이걸 입는데 이게 주로 흰색이죠.
자, 이 흰색 계통의 옷은 가급적이면 신부만 입고 어떤 화려한 역할은 신부만 할 수 있게, 하객들은 좀 어두운 색깔, 진한 색깔 이런 것들을 주로 입고 가곤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의 결혼식에 갈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장례식장에 갈 때도 어두운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가야 되고요. 면접 갈 때도 이런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어떤 정장을 입어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옷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옷의 두 가지 기능이요. 다시 한번. 자, 보호의 기능과 표현의 기능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옷을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때와 장소에 맞는 예의, 그리고 나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옷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잘 보셨으면 밑에 있는 문항도 집중해서 풀어주기 바랍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과 시간까지 여러분들 잘 지내고요. 자, 다음 실과 시간에 만나요. 안녕.